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 강세를 보였고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내리기는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일 강세를 보이는 양극재 업체는 LNF가 맞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그쵸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LNF보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그쵸 조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건 LNF를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이동하는 걸 계획하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돼요. 자, 2차 전지 업체 세 군데를 딱 꼽아봐라 그러면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 세 개입니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 봐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이 한 17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50%를 빼면 그 포스코 퓨처엠이 되고, 여기서 한 20% 30% 정도 올리면 그쵸 여기가 됩니다. 그쵸. 근데 LNF가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23년도에. 그런 이유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와의 관계,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조금 덜 된 부분.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적이나 호재거리나 그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아예 그냥 그 낮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박살난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하락에 대한 선반영에서 상패까지 각오를 해야 되죠. 그쵸? 왜? 산업이 박살나는 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이라는 건 베이스로 깔고 있대 하락까지도 선반영을 한다. 자,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4% 반등이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반등 시점을 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보세요. 22년 말부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적자를 언제부터 받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2년 4분기부터죠. 자, 적자를 찍기 시작하니까 주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반대로 최대 실적이 언제 나왔느냐? 21년도입니다. 12조 4천억. 고가는 언제 나왔을까요? 21년 초입니다. 근데 21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온 건 어닝 서프라이즈, 그쵸? 22년 초에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하락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50% 정도의 하락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나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LNF, 그쵸? LNF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낮게 평가받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이번 실적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오케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그 모멘텀들, 그리고 양극재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선반영을 하는 기준치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안 좋았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슬라와의 관계에 수직 계열화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22년도에 에코프로 BM보다 안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성장성에서 밀렸고, 여기서 발생한 게 테슬라와의 관계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시작 지점 자체가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22년 초에 받았었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변동이 없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양극재 기업은 지금 내연기관 엔진 쪽에 들어가는 보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쉬가 BMW보다 시가총액이 크고요. 벤츠보다도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쵸? 이게 DI 엔진, 그쵸? 직분사 엔진에 들어가는 인젝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길게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LNF를 볼 때는, 그쵸?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보자. 하지만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다. 그쵸? 이건 왜 그럴까요? 에코프로 BM이 이쪽 양극재 시장을 한국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주량,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월등히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체를 먼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그쵸? 먼저 선조정을 받은 LNF가, 그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악재도 실적이 발표됨으로써 모두 다 소멸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할 게 없습니다. 그쵸? 근데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이동하자. 여기까지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선반영하는 그 내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매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갈게요.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월 달에 제가 원래 1000분에서 2000분까지 입장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분 정도 자리가 남았고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자, 제가 LNF를 보유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함께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월 18일 오늘입니다. 여기 이스트 소프트,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 HLB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HLB. 자, 내용 보시면 오늘 7%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쵸?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6%대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뭡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기준치는 뭐라 그랬나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다. 그쵸? 우리는 정보를 먼저 습득해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정보가 안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신고가 매매의 기준을 따라갔을 때 그쵸? 오늘 그쵸? 이 HLB 같은 그쵸? 시장가 매수 그쵸? 시가 그쵸? 8시 54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시가 체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 그런 결과가 오늘 그쵸? 거의 한 7%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여기 1월 18일 시장가 매수 그쵸?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내용 한번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예요.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7% 강세 마감이 됐죠. 이 종목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그쵸? 하루에 몇 프로 수익입니까? 시가 마이너스 3%, 그쵸? 고가 17%, 그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이 나오고 올려서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대한해운, 그쵸? 대한해운 보더라도 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1월 17일, 그쵸? 1월 17일 대한해운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장시작 전이죠. 시가에 그냥 넣으라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17% 강세 마감이 됐다. 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 그쵸?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의 특징점 두 가지라 그랬죠.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진행을 한다. 그쵸?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그렇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려면 신고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워두세요.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 그쵸? 이런 종목을 토대로 내가 계속해서 종목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격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를 토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요 함께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었던 건 그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강보합권에서 끝났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쵸? LNF는 거의 조정받은 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LNF가 훨씬 더 약한 가격대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약한 종목들은 그쵸? 일부 시장이 반등 구간이나 충분히 빠지고 악재가 소멸되었을 때 약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기본적으로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최소한 2030년까지는 빠르면 202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증설을 하는 구조를 보더라도
2027년으로 거의 맞춰져 있고 그 이후에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높이는 일종의 뭐 이런 구조가 갖춰져는 있죠. 근데 27년 정도까지가 거의 주가는 피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겁니다. 물론 23년도에는 나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대장주에 가야 된다는 기준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LNF의 가격대를 잡아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가격을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잡아야 되고 그걸 기준해서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매도하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매도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쵸?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막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쵸? 반드시 신고가를 베이스로 한 단기 보유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을 무조건 이해를 하세요. 영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점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려서 그렇고 이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쵸? 12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얼마에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이해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